광주형 일자리란 무엇인가? 현대자동차 노조, 금속노조의 반대 입장은 왜 설득력이 없으며 곳곳에서 욕을 먹고 있나?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광주죠? 광주형 일자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혁을 보자면 2014년도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제안한 건데요. 민선 6기 시장님.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히트 쳤어요. 신선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당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인 문재인 대표 주재로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 이런 것도 가졌고요. 이 토론회 자료집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17년에 대통령 공약에 딱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역시 2017년에 광주 지역 노사 민정이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요 4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 적정 임금을 추구한다. 적정 근로시간을 추구한다. 원하청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 노사 책임 경영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었고요. 올해 6월에 드디어 4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현대자동차 그룹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수정과 진통을 거듭하다가 10월 말에 지난달 말에 현대차와 재협상하면서 이제 현실화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적 노사관계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광주광역시의 투자 유치 운동을 광주형 일자리라고 합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완성차 생산 대기업,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되 노동시간, 임금 둘 다 줄여요. 노동시간 줄이고 임금 줄이고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진짜로 상생적으로 만들고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자, 비교를 해볼까요? 핵심은 이게 눈에 확 들어오죠.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평균 연봉이 4천만 원대입니다. 초봉이 3,500만 원, 그리고 최고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평균 연봉 4천만 원인데 같은 지역의 광주 기아자동차의 평균 연봉이 거의 1억 원대죠. 9,700만 원. 반, 연봉 임금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만 계산할 수 없는 게 이 임금 체계가 직무급 체계입니다. 동일 직급, 동일 임금 체계고요. 광주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는 연공급이죠. 근무 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상승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거죠.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노동시간이 52시간 이하로 한정되고 기본급이 90%.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기본급이 90%이기 때문에 성과급의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현대자동차, 광주기아자동차에서 평균 연봉을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성과급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쎄 빠지게 일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봉 9,700만 원을 받는 거죠. 자, 임금 교섭 부분을 보면 산단노조, 이 광주형 일자리 산업단지 전체의 산업단지 노조를 통해서 사용자 측과 공동 교섭하는 거, 요거이가 최인호가 가장 매력적이고 훌륭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현대자동차 공장 말고도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여러 공장들이 그 산업단지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청 중소기업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산단노조, 산업단지 전체에서 연대하는 노조를 통해서 사용자 측과 공동 교섭하면 완성차 업체의 노동자의 임금은 높고 협력업체, 하청 중소기업의 임금은 매우 낮은 그런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과 노동 사이의 양보와 타협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 전체에 울리는 경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자 대표를 기업 경영에 참여시키고 노조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임금을 낮추니까 완성차 업체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두 번째 효과는 하청 중소기업 협력업체와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방식이라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매우 세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금 총액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것이고, 앞으로 노동 생산성을 열라 상승시키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향을 지향해야죠. 그런데 현대자동차 노조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 연봉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왜 배치돼요? 왜 배치돼? 없는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노동자의 소득이 새로 생기는데, 그리고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의 연봉이 마구마구 깎아내려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왜 배치되지? 안 배치되는데? 다른 지역 자동차 공장의 고용 불안을 조장할 것. 뭔 소린지 잘 모르겠고, 울산 지역의 고용 불안이 생긴다 이런 얘기겠죠. 현대자동차 노조 주력. 국내 경차 시장이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포화인 상태에서 광주형 일자리로 경차 생산 10만 대가 추가되면 자동차 산업의 위기만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 진짜로 그런 우려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현대자동차 본사의 경영 상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까? 과연 그럴까? 저는 이거 같은데요. 이거가 제일 걱정되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 연봉이 따라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결정적 이유 같은데요. 그리고 뭐 이런 시비도 겁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한 한국노총 노사민정에 합의한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광주 노동계를 대표하지 못함. 글쎄요. 그런 자격의 시비를 거시네요. 노사 간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단체 협약에도 위배된다. 즉 민정이 왜 끼어드냐 이런 얘기겠죠. 광주형 일자리가 강행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 안 하겠다라고 말해라라고 민노총과 금속노조의 현차노조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현대자동차 노조의 입장에 대해 자기 밥그릇 챙기는 어거지 논리라고 최인호는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 여야를 할 것 없이 이 광주형 일자리는 모두가 찬성하는, 엄청난 다수가 찬성하는, 이런 언론 저런 언론 가릴 것 없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만 어깃장을 부리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물론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생기는 문제는 노사민정과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풀어나가면 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막힌 경제의 물꼬를 트는 신박한 제안과 추진, 노사민정의 합의에 대해서 발목을 붙잡고 어깃장을 부리는 현대자동차 노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